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싱가포르의 DBS 은행입니다. 싱가포르 교민분들도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한번 DBS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DBS가 매수하기 참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투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가가 더 떨어질지 반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DBS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높은 배당률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영상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DBS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기업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을 했었고 아직도 주가 회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보면 좀처럼 줄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증가세입니다. 매일 500명 정도씩 꾸준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도시 국가에 코로나 확진자 수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서킷 브레이커, 즉 락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락다운이 장기화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많은 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주가 회복을 했고 유럽도 주가가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고 미국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싱가포르 종합주가지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회복할 기미를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한 3월 중순 시점에서 현재까지 주가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 마당에 DBS의 주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금융이 나라의 주요 살림 중에 하나답게 DBS가 싱가포르 시총 1위 기업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싱가포르에서는 DBS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절대적으로 서비스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싱가포르 GDP를 산업별로 분류한 통계 자료인데 쉽게 말해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B섹터는 제조업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 GDP의 25.1%를 차지하고 있고 C섹터는 서비스업으로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라 함은 금융, 무역, 컨퍼런스 등의 업종입니다. 금융의 대표적 산업인 은행업은 싱가포르에서 매우 중요한 메이저 업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DBS 은행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2019년 말 기준의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분기보고서도 있지만 연간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출과 순이익 추세도 그렇고 참 나이스한 기업입니다. 매출이 계속 증가해오고 있고 순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감사보고서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순이익이 64억 달러로 순이익률이 41%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가령 한국의 메이저 금융주인 신한지주의 순이익률은 2019년 기준으로 12.14%인데 말입니다. 신한지주의 3배가 넘는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DBS의 펀은 8.1이고 배당률은 5.73%입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초우량주이면서 배당주인 좋은 주식입니다. 신한지주는 퍼가 5.04배이고 배당률은 5.29%입니다. 여담이지만 그러고 보면 한국의 금융주, 은행주들도 참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순이익 규모만 보면 이렇게 낮은 펄을 받아야 할 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금리 시대의 낮은 예대마진 예상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가 이미 진작에 작년 초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DBS의 성장세를 보면 매출과 순이익이 한 번도 감소가 없이 기적같이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도 최근에 10% 넘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와 비교하면 2019년도에는 매출은 10% 증가했고 순이익은 14%나 증가해서 매출, 순이익, ROE 모두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은행업의 구조는 인스티튜셔널 뱅킹과 컨슈머 뱅킹으로 나뉩니다. 인스티튜셔널 뱅킹은 기업체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고 컨슈머 뱅킹은 쉽게 보면 그냥 개인을 상대로 장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인스티튜셔널 뱅킹은 신규 고객 수가 4만 이상 늘었고 컨슈머 뱅킹은 80만 이상 늘었습니다. 순이익률이 좋으니까
즉 매출이 늘어나면 DBS는 성장하는 구조인데 매출이 늘어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신규 고객 유치입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 왔다는 건 신규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했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매우 편리하고 직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시티뱅크만 쓰다가 작년에 DBS로 변경한 것이 시티뱅크 모바일이나 웹에서의 메뉴들이 간편한 듯 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짜증이 나는 반면 DBS는 매우 편리합니다. 한국에서 공인인증서 가지고 액티브엑스 깔면서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이 전세계 최악이라면 DBS는 원 오브 더 베스트 같습니다. DBS에서 요즘 밀고 있는 화두가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막상 디지털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디지털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DBS에서는 정말 심각하리만큼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언택트를 가능하게 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객을 적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은행들과 DBS가 순이익률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DBS의 은행, 투자, 보험 등 모든 업무가 웹과 모바일로 훌륭하게 처리되게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일반 고객이 지점 방문할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점 방문할 일이 적으면 지점 수를 줄일 수 있고 이게 곧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시아에서의 확장세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아직 싱가포르가 전체 매출의 63%나 차지하지만 중국 비중이 27%나 올라왔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확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컨슈머 뱅킹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데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사태가 금융 허브로서 홍콩과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에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물론 홍콩 사태가 글로벌적으로 악재라서 호재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하지만 DBS만 놓고 봤을 때는 금융자금이 어느 정도 싱가포르로 흘러드는 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필연입니다. 자금이 싱가포르로 들어온다면 싱가포르 금융 1위 업계인 DBS가 최대 수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대조표는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없고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요지는 싱가포르에서 어차피 강한 규제가 있고 DBS는 규제 범위 이상으로 타이트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으니 우려스러운 부분도 얘기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락다운인 서킷 브레이커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풀리고는 있지만 페이지 3까지 완전히 풀리는 데는 몇 달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심화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가게와 기업이 힘들어지면 은행은 신용 위험이 생깁니다. DBS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신용 위험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곧 대출이므로 대출의 고객 유형별 파이 차트를 보면 일반 개인 대출이 30%, 나머지 기업 대출이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일반 가계 대출은 역시 대부분 부동산 모기지이고 LTV 규제가 한국처럼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부동산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무담보 대출 부분이 11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있습니다. 무담보 대출 부분도 개인 신용도를 가지고 개개인의 신용카드 한도 정도로 대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부분입니다. 요지는 대부분 담보대출이라 크게 문제는 없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위험에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노출된 것은 확실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엔 위험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출 규모 460억 달러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230억 달러가 오일앤가스 관련 산업인데 오일앤가스 산업은 싱가포르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DBS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전체 대출 규모 중 20%는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실 채권으로의 리스크가 있다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겁니다. DBS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CB로 인한 불가피한 경기 침체이고 DBS가 싱가포르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DBS의 사업 구조가 워낙 탄탄하고 연간 보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경영진이 소름 끼치도록 스마트해 보입니다. 회사의 운명의 9할 이상은 경영진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저는 DBS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싱가포르에서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제가 드릴 얘기는 간단히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교민 구독자분들을 위한 헌정 영상이니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